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브러시에서 매핑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를 익스포트 하고요. 바디라고 덮어 씌우겠습니다. 그리고 지브러시 프로그램을 실행합니다. 네, 임포트로 바디를 불러오면 잘 나왔죠. 에딧 버튼 누르고 F 눌렀습니다. 지브러시에서 매핑을 할 때 두 가지 알아둬야 될 게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거는 이 툴 메뉴 아래에 보면 UV 맵이란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에 모프 UV를 실행시키면 네, 이렇게 캐릭터가 내가 UV 펴는 대로 펴지는 게 보이죠? 원형으로 왔다 다시 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알아둬야 될 게, 지브러시는 내가 마야에서 UV 편 게 위아래가 뒤집혀져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브러시에서 매핑을 하게 되면 나중에 마야에서 불러올 때 텍스처를 뒤집어서 불러와야 된다는 걸 잘 알아두시고요. 또 다른 거 하나는, 이 지브러시는 매핑을 할 때 색의 정보를 이 버텍스에 다 입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텍스가 적게 되면 픽셀이 깨지는 것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지오메트리에서 디바이드를 많이 늘려주셔야 내가 칠한 색깔 정보가 정확하게 반영됩니다. 한 6단계까지 올려졌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동안 모델링을 할 때는 G에드와 G서브를 오가면서 작업을 했는데, 둘 다 꺼주시고요. 색칠은 RGB를 켜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RGB를 켜줬고요. 그리고 모델링을 할 때는 G 인텐시티를 조절했지만 색을 칠할 때는 RGB 인텐시티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지금 매트리얼이 매트캡 레드왁스로 되어 있는데, 이 매트리얼을 스킨 쉐이더 4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브러쉬는 계속 스탠다드 브러쉬를 사용하고요. 스트록을 칼라 스프레이로 바꿔주고요. 알파는 7번을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색 이렇게 바꾸면 바로바로 어떤 색이 적용될지 나타납니다. 여기서 피부톤을 잘 맞춰주시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색을 칠할 땐 칼라에서 필 오브젝트를 해줍니다. 그러면 색이 굉장히 연하게 들어가는데, 그건 RGB 인텐시티를 낮춰서 그런데 몇 번 더 필 오브젝트를 해주면 제 색깔이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간 것 같고요. 그리고 브러쉬 사이즈를 줄인 다음에 단축키 X 눌러서 칠을 해보면 네, 색깔이 좀 특이하게 들어갔죠. 이렇게 칼라 스프레이는 단색을 칠하더라도 그 주변 색을 같이 칠해줍니다. 그래서 색을 칠할 때 변화를 주고 싶을 때 이 칼라 스프레이를 사용하고요. 알파 7번을 써줘야 이렇게 색칠이 오돌토돌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RGB 인텐시티나 브러쉬 사이즈를 조절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크기와 압력 값으로 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브러쉬 사이즈를 줄였더니 도트가 좀 더 작아지는 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밑색을 깔아줄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분을 칠할 때는 좌우 대칭을 끄고 하셔야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네, 나머지 색은 여러분들이 계속 칠해 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텍스처를 이용해서 얼굴 매핑하는 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켜시고 구글에서 페이스 텍스처라고 칩니다. 네, 그러면 이 많은 얼굴 텍스처들이 나오죠. 여기서 남성 캐릭터의 경우는 이런 것들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여자 캐릭터는 몇 개가 있네요. 여기서 다운을 받겠습니다. 이런 것도 괜찮네요. 이 사이드 부분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이런 머리카락 부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미지를 다운 받았고요. 이제 여기에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텍스처 메뉴에서 임포트로 다운받은 텍스처를 불러오겠습니다. 일단 정면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불러올게요. 이미지를 불러왔고요. 여기 들어와 있죠? 얘를 선택해주면 이렇게 활성화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 아래에 있는 Add to Spanline 이 버튼을 눌러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네,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떴죠. 라이트 박스는 꺼주고요. 이 스팟라이트라는 거는 이렇게 이미지를 띄운 다음에 이런 휠을 통해서 이미지를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이렇게 위치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메뉴를 스팟라이트 휠이라고 하는데 이미지를 회전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핀 스팟라이트라는 건 이미지를 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도록 하시고요. 스팟라이트 레디우스는 여러분이 색칠을 하는 범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살짝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텍스처가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스팟라이트 레디우스를 설정하도록 하십시오. 오퍼서티는 투명도 조절이고요. 그 외의 메뉴들은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 좌우 반전 이런 것들 있습니다. 여기서 누찌는 여러분이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부분은 색깔을 조절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작업을 하시다가 이 물체를 보고 싶을 때는 단축키 Z를 누르시면 이렇게 물체를 볼 수 있고요. 다시 Z를 누르면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팟라이트 작업을 끝내고 싶을 때는 Shift Z를 누르면 스팟라이트 작업이 종료됩니다. 지금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료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Z를 누르고 얼굴을 좀 더 키워서 이목구비를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Z를 눌러서 일단 이미지에 맞춰서 코와 입을 먼저 작업해 볼까요? 네, 입에 어느 정도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 누찌 한번 써볼까요? 누찌를 쓰게 되면 이미지의 위치를 내가 원하는 지점으로 이렇게 끌어다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코 같은 거 네, 어느 정도 맞춘 것 같으면 칠을 한번 해볼까요? 누찌를 끄고 Z를 눌러서 이미지를 숨긴 다음에 브러쉬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좀 줄여서, 그리고 지금은 7이 아니기 때문에 알파는 꺼주고요. 칼라 스프레이드도 도트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네, 입과 코가 칠해지는 게 보이시죠? 돌려보면 입술이 잘 들어갔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브러쉬 칠 해주셔서 다듬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Z를 눌러서 이미지를 띄우고요. 브러쉬 사이즈를 키워서 이미지 사이즈를 키우고, 다시 누찌 사용하겠습니다. 누찌를 사용해서 눈에다 맞춰주세요. 네, 맞았죠? 그리고 다시 Z를 누른 다음에 좌우 대칭을 위해서 X를 켜겠습니다. 네, 눈이 잘 칠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이미지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ift Z를 눌러서 이미지 끄고요. 텍스처에서 다시 다른 이미지, 요거 써볼까요? 열기,
선택해주고 스팟라이트로 띄워주겠습니다. 이마 쪽이랑 눈썹을 한번 가져다 써보겠습니다. Z를 눌러서 스케일을 키우고요. 눈썹부터 해볼까요? 좌우대칭을 끄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계 부분은 나중에 브러쉬질로 잘 블렌딩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마 라인은 좀 줄여야겠네요. 이 정도에서 칠을 해줬고요. 이번엔 X 다시 좌우대칭 켜주시고 사이드로 오겠습니다. 귀와 옆 라인을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미지를 돌려주시면 이 정도 괜찮은 것 같네요. 다시 Z 눌러서 이 부분이 잘 섞이도록 귀도 들어가죠. 이렇게 했더니 머리 부분이랑 이런 부분 연결이 잘 됐습니다. 이제 다시 Shift Z로 스팟라이트는 꺼주시고요. 이 연결 부분 다시 컬러 스프레이와 알파 7번 이용하고 인텐시티 좀 낮춰서, 그리고 지브러시에서는 C를 누르면 스포이드로 색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칠해줬고요. 이마 쪽도 지금은
이 사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더 디테일하게 설명까지 못 드리고요. 많은 작업을 진행하기는 어렵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활용해서 작업을 하면서 텍스처의 디테일을 올려보시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텍스처를 한번 칠을 해봤고요. 이제 이 텍스처를 내보내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텍스처 맵에서 Create. 네, 기본적으로 일단 맵 사이즈는 2048이 되어 있죠. 텍스처 맵에서 Create New from Polypaint 선택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내가 만든 텍스처가 생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클론 텍스처 선택하고요. 그럼 위쪽에 텍스처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얘를 익스포트, 여기에 포토샵으로 바디 저장하시면, 포토샵 켜볼까요? 파일 오픈. 요거죠? 열기 하면, 네,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뒤집혀 있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를 다시 뒤집어 주시면, 네, 이런 식으로 지브러시에서 만든 텍스처를 포토샵에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머리 부분 같은 경우는 지브러시에 작업하는 게 좋죠. 그럼 저 파일을 마야에서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세이브 에즈, 다른 이름으로 타가 파일로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피부 재질에서 오버롤 컬러를 사용했더니 이렇게 잘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 물론 이 작업도 많이 시간을 들여야 되지만 이런 방식으로 지브러시에서 텍스처를 만들어서 불러올 수 있다는 거,
네, 이런 부분은 괜찮게 들어오는 것 같죠. 네, 지브러시에서의 맵핑 작업도 참고해 보도록 하십시오.